졸전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느려 보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고 고강도 움직임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피파가 공개한 데이터는 감독의 이 해명과 정반대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은 경기 그 자체보다 더 논란이 된 것, 바로 홍명보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그리고 그 인터뷰를 정면으로 반박한 피파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다음 날 26일 회복훈련 전 인터뷰입니다. 홍 감독은 패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공이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 중앙에서 상대가 유도한 대로 공을 뺏기고 역습을 맞았다. 여기까지는 남아공의 전술에 말려들었다는 인정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석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우리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잘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고 날씨가 덥다 보니 선수들과 잘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자기 팀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패배의 이유로는 선수들의 의욕과 더운 날씨를 꺼냈습니다. 팬들이 듣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남아공전 졸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준비한 전술이 왜 그라운드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핵심 질문에 대한 홍 감독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연습 때는 잘 된다, 경기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홍 감독은 선수들이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감독의 책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말의 형식만 보면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이상합니다. 실전이 연습처럼 100% 되지 않는다는 건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 실전에서 최대한 연습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감독의 일입니다. 전술적인 세밀함이 보이지 않는데 실전은 다르다고만 말한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독의 책임이라는 한마디로 가름하려 해도 매일 같은 상대와 하지 않아서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식의 해명은 결국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뼈아픈 건 감독의 설명과 선수들의 증언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인범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황인범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크로스 상황을 많이 만들지 못했고 만들더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 숫자가 없었다. 그걸 준비해서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크로스를 많이 올리려 했다. 즉, 선수들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의 신장이 크지 않으니 크로스를 올릴 때 박스 안에 우리 선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동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는 준비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공격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에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목표였다면 황희찬을 측면에 두고 이태석을 중앙으로 보내는 이상한 공격 배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박스 안의 숫자도 채우지 않은 채 크로스만 계속 올리는 건 비를 빌며 춤추는 인디언 기우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수는 이런 걸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비판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실점 이후의 교체입니다.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에게 결승골을 내준 그 순간부터 한국은 반드시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 감독의 선택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종아리 불편으로 빠졌습니다. 부상 교체였으니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공격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수비 3명을 세우는 3-4-1 전형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골이 절실한 시점에 공격수 오영규를 빼고 또 다른 공격수 조규성을 넣었습니다. 공격수 1명을 넣되 수비 숫자는 전혀 줄이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수비적인 틀을 고집한 이 선택은 골이 필요한 팀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홍 감독의 경기 해석을 피파의 공식 데이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상 체력은 멕시코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선수들이 굉장히 느려 보인 이유는 찾기 쉽지 않다. 또 고강도 움직임은 오히려 더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총 이동 거리만 보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체코전 111.8km, 멕시코전 112.1km, 남아공전 111.0km,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파가 공개한 경기 요약 보고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피파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속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느린 구간이 존1, 시속 0에서 7km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 모두 뛴 11명 가운데 손흥민과 서령우를 뺀 9명의 존엄 비율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선수가 느리게 움직인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고강도 움직임도 줄었습니다. 시속 15km 이상으로 뛴 횟수는 멕시코전 1617회에서 남아공전 1543회로 감소했습니다. 고강도 움직임이 더 많았다는 감독의 말과 정반대입니다. 총 이동거리는 비슷했지만 느리게 움직인 비중은 늘고 빠르게 치고 나간 횟수는 줄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서령우 단 2명을 제외하면 팀 전체가 느린 축구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독은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졸전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당황스럽다, 날씨가 더웠다, 실전은 연습처럼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인터뷰는 분명한 준비가 있었음을 보여줬고 후반 교체는 골이 필요한 팀의 선택이 아니었으며 피파 데이터마저 감독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상대 감독 브로스는 한국이 내가 기대한 대로 뛰었다, 전술이 잘 먹혔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정확히 읽고 이겼고 다른 한쪽은 자기 팀이 왜 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